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2019년 5월 1일 녹음은 한국에 나와 있는 호주 군대에 관한 것입니다. (2019년 5월 1일) 녹음에서는 호주 군대와 호주 군인에 관한 3가지 소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한 몇 년 된 소식이고요. 두 번째 소식은 한 몇 주 된 소식이고, 세 번째 소식은 호주 신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월 1일에 오늘 나온 소식입니다. 한국 신문에 보니까 어제 날짜로 그 소식이 나왔더군요.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홍길동에 대한 녹음 들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제가 요즘 어디에서 들으시는가를 보니까 영국에서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 영국에서 들으시는 분 혹시 그 관심사항이 어떤 건지 알려주시면, 그래서 혹시 저의 관심사항과 비슷하면 제가 그 주제에 관해 여기 시드니에서 녹음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마치 음악다방에서 신청곡 받는 거랑 비슷하죠. 자,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론은 호주 군대 혹은 호주 군인에 관한 것인데, 이게 모두 한국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2016년 3월 달에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걸 그때 보고 야, 이거 참 재밌는 뉴스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당시에는 제가 팟캐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 보고 말았죠. 근데 제가 오늘 다시 이 뉴스를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녹음에 일부러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2016년 3월 달에 한미연합훈련을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것의 일환으로 이 사람들이 상륙작전을 연습을 했어요. 뭐라고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느냐면요, 이게 당시에 나온 신문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의 일부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기존 연합훈련은 한미 해병이 해안 거점 확보에 무게를 두는 상륙작전이었으나 이번에는 내륙 진격으로 강화된다. 이런 훈련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훈련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이거를 포항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읽으면 그러면 한국 군대와 미국 군대가 포항에서 상륙 작전을 연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과 미국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어떤 나라들이 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뉴질랜드와 호주가 여기 참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1개 소대를 보내고 호주 군도 100명을 보내서 이제 같이 배를 타고 포항에 내린 다음, 여기 지금 내륙 진격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 포항의 내륙으로 어딘가로 마구 달려가는지 차를 타고 가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런 것을 연습하는 것이죠. 이 뉴스를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면 그래, 훈련하는 과정에 호주와 뉴질랜드 사람들도 와서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야, 호주 군대가 한국에 상륙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입장을 바꾸어서 만약에 한국 해병대가 어디 호주 해안에서 브리즈번 근처에서 아니면 케언스 근처에서, 거기가 좀 가까우니까요, 그런 데서 한다는 뉴스가 만약에 나오면 아마 호주는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뉴질랜드는 어떨까요? 뉴질랜드 어디에 상륙할까요? 어차피 가상으로 하는 거니까 타우랑가나 네이피어 이런 데에 한국 군인이 얼굴에 까만 거 칠하고 총 들고 막 해변에 나타나갖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훈련의 계획이다. 그런 계획이 발표되면 아마 뉴질랜드 신문 볼만 할 겁니다. 제가 이걸 기록을 제대로 남기는 의미에서 이게 어디서 온 내용인지 여기다가 녹음해 남기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인터넷 판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아마 다른 신문에도 나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그건 여기에 있는데, 제목이 국방, 호주 뉴질랜드 한반도 유사시 지원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가 참가한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고요. 기사 입력은 2016년 3월 2일 8시 48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다룰 3가지 소식 중에 한 가지 소식, 좀 오래된 소식이죠.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4월 중순, 4월 15일에 한국 시간으로 올해 2019년 4월 15일에 나온 것인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미국 불법 유류 환적 북한 선박 추적 끝 포착. 제목에 나온 대로 그런 일을 이제 외국의 배들이 하고 있죠.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가 이런 걸 감시하고 그런 걸 하는데, 이 기사에 보면, 이 기사는 참고로 매일경제라는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느 나라가 이런 것에 참가를 하고 있는지 그 나라들의 이름이 나왔어요. 거기 보면
미국은 뭐 당연히 하고요. 거기에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등이 불법 해상 환적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함과 항공기 등을 동원했다. 그래서 거기를 감시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죠. 뉴질랜드도 참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건 이제 미국 기사를 근거로 한국에서 나온 기사고요. 호주에서는 뭐라고 나왔느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The Advertiser라는 신문인데, 호주 신문인데 4월 26일에 나온 기사의 제목만 읽겠습니다. 제목만 읽어도 뭐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Australia deploys maritime force to enforc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이거 뭐 조금 아까 본 내용이랑 똑같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집행하기 위해 해군 병력을 호주가 보낸다. 이게 제목이죠. 그래서 이런 기사에 뭐 어느 나라에서 몇 명이 갔다 이런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지는 않고 있지만 제가 짐작하기에 호주가 뉴질랜드보다 훨씬 많이 보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아마 뉴질랜드는 거기다가 뭘 장비를 보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짐작합니다. 사람은 참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소식은 2016년, 두 번째 소식은 4월 중순, 올해 4월 중순이고요. 이제 오늘 나온 소식, 세 번째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호주 시간으로 5월 1일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5월 1일에 보도가 된 것인데 이 뉴스를 이해하려면 조금 뭐 한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뭐 우리가 귀에 익숙한 것 중에 한미연합사령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978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있기 전에는 유엔 사령부라는 것이 지금 한미연합사령부의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유엔 사령부라는 것은 전쟁이 나니까 1950년에 전쟁이 났을 때 유엔이 한국 내에서 군사 작전을 하기 위해서 전투 사령부를 만든 것인데 그게 이제 유엔 사령부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지금은 할 일을 거의 다 넘기고 그 한미 연합 사령부로 할 일을 거의 다 넘기고 정전 협정과 관련된 일부의 임무만 예를 들어서 무슨 중립국 감독위원회 운영 혹은 군사정전위원회의 가동 이런 것만 하고 있답니다. 그런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군대를 운영하는 것은 한미연합사령부에 다 갔고 이제 정전협정에 관련된 매우 형식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존재하는 것이죠. 유엔 사령부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데 그 유엔 사령부의 사령관 그거는 누가 하느냐? 주한미군 사령관이 자동적으로 그걸 겸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엔 사령부의 사령관은 미국 사람이 하지만 유엔 사령부의 부사령관을 또 뽑는 모양이에요. 당연히 미국의 입김이 강하겠죠. 그래서 늘 지금 1950년에 이게 생긴 이후 늘 부사령관은 미국 사람이 했는데 예외가 2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캐나다 사람인 적이 한 번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부임하게 될 유엔 사령부의 부사령관이 호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죠. 한국에서는 호주 대사관이 이 뉴스를 발표해서 그게 한국신문에 몇 군데 올라간 곳이 있는데요. 저는 이걸 호주에서 어떻게 기사가 나왔는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australiandefenseforce.com.au 라는 웹페이지인데요. 신문처럼 생겼어요. 거기에 있는 글이 이제 5월 1일 날짜로 된 글이 RAN Officer, RAN은 Royal Australian Navy Officer, Appointed UN Deputy Commander in Korea 그거라는 거죠. 뭐 쉽지만 해석을 해보자면 호주의 해군 장교가 한국에서 유엔의 부사령관으로 임명되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기사에 보면 뭐 누가 임명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해군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온 문장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Only the second time in the command's 69-year history 69년 동안의 그 유엔 사령부의 역사 중에 두 번째라는 거예요. Only the second. 겨우 두 번째라는 거죠. That this post has been offered to a non-American officer. 아까 알아본 대로 이거 늘 미국 사람이 하던 거였는데 캐나다 사람이 한 번 한 적이 있고 두 번째로 호주 사람이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호주 군대에서 나온 글이기 때문에 뭐 잘 모르는 단어가 잔뜩 있는데요. 이 기회에 뭐 한두 개 배워보도록 하죠. 여기 어떤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뭐 축하하고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호주가 이 지역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니까 CDF 누구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는 사람들은 CDF가 뭔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CDF가 뭔지.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주 쉽게는 한국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제가 Australian Chief of the Defence Force, Chief of the Defence Force, 이게 CDF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글을 보니까 그게 미국에서는 여기 In the United States, it is known as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좀 들어본 것이죠. 영화에서 보면 미국이 무슨 군대를 어떻게 할 때 대통령 옆에 늘 서 있는 사람이 그 벙커에서 그 사람이 이거지 않습니까?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그리고 그 옆에 별단 사람들이 잔뜩 있죠. 호주에서는 현재 이걸 하고 있는 사람이 별이 4개 달린 육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발령받은 사람은 장군, 해군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그 양반 이름은 스튜어트 마이어인데요. 혹시 메이어일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신문에 마이어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마이어라고 하겠습니다. 이 양반은 스쿨 서티피킷, 이거 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면 주는 거죠. 그거를 1983년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계산해 보니까 한 뭐 67년생이나 66년생이나 그쯤 되지 않을까 제가 짐작합니다. 얼마 전에 올렸던 녹음에서 딕 스미스가 노 시드니 테크니컬 하이스쿨이라는 걸 다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양반, 지금 한국에 간다는 이 스튜어트라는 양반을 보니까 이 양반 다닌 학교가 노 시드니 보이즈 하이스쿨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도에서 그 두 개의 학교를 확인했습니다. 위치가 어딘가. 둘 다 노 시드니에 있으니까 같은 동네에 있죠. 그래서 제가 구글 맵으로 재보니까요. 한 600m나 700m쯤 둘이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 딕 스미스가 다닌 학교는 블루 스트리트에 있고 이 양반이 해군 아저씨가 다니는 학교는 펠컨 스트리트에 있는데 뭐 다 같은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서 다 당시에 학교를 다닌 사람들인 것이죠. 참고로 딕 스미스가 다닌 학교는 더 이상 학교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 건물이 무슨 호텔로 이용되고 있어요. 제가 이 노 시드니에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는 이 두 개의 학교가 다 울스턴 크래프트 정거장, 제가 과거에 에피소드를 하나 올린 적이 있었죠. 울스턴 크래프트 역에 대해서. 그 역에서 이 학교들이 다 1km 내에 들어와 있어요. 물론 제일 가까운 정거장은 아마 노 시드니 역일 것 같은데 뭐 다 그게 그 동네에 있는 역입니다. 그래서 이 녹음을 들으시고 뭐 좀 더 들을 게 없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울스턴 크래프트 역에 대한 거를 들으시면 아마 이 동네의 역사가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장사는 그만하고요. 이제 한국 신문에서는 이 양반이 스튜어트 마이어라는 양반이 어떤 일을 했다고 적어놨는데요. 해군 작전사령관, 호주에서 당연히 했죠. 전략사령부 참모장, 동티모르 다국적군 사령관 등을 과거에 역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호주에서 나온 기사의 맨 마지막 문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CDF가 will promote RADM Meyer to the rank of Vice Admiral prior to him taking up the appointment. 이런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그냥 보면 좀 어려운데요. 어려운 이유는 뭐 군대에서 많이 쓰는 말들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기회에 이거 좀 배우면 어떨까 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CDF는 조금 전에 봤어요. 호주의 Chief of Defence Force, 합참의장이죠. 그러니까 그 양반이 뭘 하려고 하냐면 마이어라는 양반이 현재 RADM인데 그래서 RADM이 또 뭔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Rear Admiral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Rear Admiral을 줄여서 RADM이라고 하는 것이죠. Rear Admiral을 좀 찾아보니까 해군 소장이에요. 그러니까 해군인데 별이 2개인 호주의 계급 그것인데 제가 사실 호주의 해군 소장 계급장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익숙한 별의 모양이 딱 나오면 아, 별 2개구나 라고 알 텐데 거기 뭔가 2개가 있는데 그게 한참 보고 별인지 알았어요. 그걸 한참 보고 별인지 알았던 이유는 우리가 익숙한 군대의 대한민국의 별은 그게 5군데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호주 해군은 보니까 그 별이라는 것에 뾰족 튀어나온 게 8군데예요. 그래서 그게 별인지 아니면 무슨 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The stars have 8 points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걸 알고 아까 나온 기사의 그 문장으로 돌아가면 CDF가 RADM 마이어를 진급시켜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별 2에서 Vice Admiral, 이건 당연히 별이 셋이죠. 해군 중장으로 진급을 시켜줄 것입니다. 언제 진급을 시켜주느냐 하면 한국으로 가서 그 임무를 시작하시기 전에
별 셋이 되셔서 한국에 가시라고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 시드니 보이즈 하이스쿨을 나오신 이분은 별을 3개를 달고 이제 한국에 가셔서 UN 사령부의 부사령관으로서의 임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양반이 그 노시드니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당연히 군사학교를 다녔죠. 그러면서 군인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여기저기 민간 대학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뭐 디큰 대학도 다니고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도 다니고 등등 했는데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것은 퀸즐랜드에서 이 양반이 MBA를 했습니다. 그 해군에서 지휘를 잘 하려면 MBA가 필요하길래 이런 걸 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3번째 기사였고 이것으로써 3개의 소식을 다 알아보았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한국에 간 호주의 군인들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